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휴장이었지만 그 전일 기준으로 보면 메가세븐 그리고 금융주 등이 강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상승세는 좀 주춤하면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배당 기준일이죠. 오늘까지 보유하면 배당 받는 거고, 내일부터는 배당을 확정한 금융투자에 매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수급이 크게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연말 연초에는 매매 규모 자체를 좀 축소합니다. 그런데 매매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수급이 직전에 좀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보면 업종으로 보면 모든 업종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테슬라가 또 7%나 이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상승률 2위 종목 슈퍼마이크로, 브로드컴 이런 종목이 상승률 1, 2, 3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세에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그 충전소를 테슬라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 좀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특징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증시는 그냥 산타랠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마지막 5거래일, 새해 첫날 2거래일, 이걸 이제 미증시는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평균 상승률이 1.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간 7일 동안의 평균 상승률은 미국은 0.3%래요. 근데 산타랠리 기간에는 1.3%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 기간에 일단 주식 사놓으면 수익 나겠지, 이런 정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단한 호재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미증시 특유의 상승이 나온 거다, 우리가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요인하고 위험 요인하고 좀 이제 갈라봤는데, 기대 요인은 일단 코스피가 2400 밑으로 내려가면 튕겨 올라오더라. 그리고 2400 아래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가 되거나 매수로 바뀌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PBR 0.83에서는 추가 하락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 0.7배대 정도로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0.83 전후에서는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코로나 때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위기까지는 아니고 좀 어려운 정도구나. 그러니까 바닥은 일단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나아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좀 발목을 덜 잡나?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새해 지나가게 되면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 쪽이 경기 부양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건 이제 기대 요인이고, 반면에 이제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새해 어떤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정치가 불안정하다라는 점은 환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환율 올라가면 또 수급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역시 좀 부담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딱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이제 좀 눈치 보면서 종목들별로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게 올해 4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그 7월 이후에 보면 7월에 한 번 있었고, 8, 9, 10, 11은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코스피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 달에 일단 삼성전자 자체가 플러스를 내고 있어서 며칠 남지 않았고, 또 0.4%니까 올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발목 잡는 거는 좀 벗어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좀 다행스럽죠. 올해 우리 코스피의 가장 큰 문제의 덩어리는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완만해졌다라는 건 다행스러운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완화가 된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매도를 좀 진정시킨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12월 20날 8천억 정도 팔고,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하거나 매도를 줄였거나, 특히 삼성전자를
뭐 한 200만 주 가까이 하루 또 매수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된 건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말 연초에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는 줄어들어요. 예, 그냥 휴가 가버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삼성전자를 좀 팔지 않아줘야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비비던드가 생기니까 그 연말 이번 주 들어서 만들어졌던 수급이 오늘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하나가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 오른쪽은 원화 차트고요. 왼쪽은 달러로 본 코스피입니다. 근데 보시면 현재 위치가 달라요. 지금 원화 차트로 보면은 지금의 위치는 올해 초 1월에 찍었던 저점 그리고 작년도 11월 정도에 되는 주가인데 지금 보면 그 외국인들로 보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그때 저점도 이미 깨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에요. 실제로 올해 이제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원화 차트로는 8% 코스피가 빠졌는데 달러 차트로는 거의 19% 가까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0% 빠졌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들보다 거의 10% 가까이 손실이 나니까. 근데 대신 또 반대로 여기서 환율이 피크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 요인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기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가늠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450원 레벨을 어떻게 볼 거냐, 1,500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매도를 조절할지언정 매수는 안 할 거고, 만약 1,450원 정도가 피크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부터 되게 세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보다는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외국인들을 왜 지금 중요시하게 보냐면 오늘 이후부터는 금융투자는 매도로 바뀝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도 12월하고 올해 1월 이렇게 기간들로 보면 금융투자가 연말에 쭉 매수 들어왔다가 하고 이제 매도로 한동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전 때도 보면 쭉 매수 연말에 들어왔다가 배당 기준일 때부터 또 매도로 싹 바뀌면서 들어오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면 금융투자가 역시 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예전보다 덜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덜 샀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이제는 덜 샀으니까 매도할 물량도 그렇게 많진 않겠네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수를 덜 했건 많이 했건 매도는 어쨌든 일부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매도하는 시점에 시기적으로 길면 뭐 한 달 내내 가는 경우도 있고 짧으면은 뭐 며칠 매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대형주 수급이 확 깨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후에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서 종목들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양시장에서 제일 무난하고 강한 건 조선 쪽. 조선 부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 외에 이제 대형 업종들 중심으로 펼쳐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위에 가 있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가 더 강한데 이제 현대차로 제가 뽑아봤고요. 이런 거고 코스피보다 아래에 가 있는 건 바이오하고 저 2차전지. 2차전지는 뭐 한참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구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코스닥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쪽이나 이런 것들하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아래쪽 가 있는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엔터,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제일 아래쪽에 가 있고 반도체가 제일 위에 가 있고 주요 업종 중에서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기관이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어서 이제 오히려 수급이 비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로 가는지 오히려 이제 제일 아랫단에 있는 2차 전지가 배당 기준일 이후에 어떤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수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정말 종목 장세가 확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구도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기준일 전후에서 종목군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이 올라갔는데 테슬라 올라간 거 현대차 효과. 근데 브로드컴은 이게 올라가면서 묘하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는 삼성전자 공급하네 만해지만 브로드컴에는 공급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하더라. 뭐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1,450원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 1,500원 간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가 피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할 거고, 이런 구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이것도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지금의 순서대로 갈 거냐, 역순으로 갈 거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미국 S&P 500은 올해 거의 30%, 25%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피는 8% 빠지고 코스닥은 20% 넘게 빠졌잖아요. 올해 좀 추세를 비교해 보면은 또 특히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AI가 효과를 누린 나라, AI의 효과는커녕 좀 기업들의 실적 하향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추세,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혼란기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빠졌을 때 어디가 저점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PBR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PBR 0.83, 코스피 120월선, 삼성전자 120월선, 일단 여기서는 지지되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종목들별로는 이제 좀 바닥 쳤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특히 오늘 이후에 종목들이 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증시 자금 상황상 와 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